네, 전 세계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 이 시각 외신 헤드라인 박현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주요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 이 시각 외신 헤드라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BBC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경선에서 완승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현재 시각 26일 버니 샌더스는 워싱턴, 알래스카, 하와이주에서 치러진 민주당 경선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는 반무역협정을 내세우며 미국의 제조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중산층을 살리겠다는 공약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호소력을 가졌다고 알렸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현지 매체 인터뷰 발언을 기사로 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집권한 뒤 한국과 일본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미군을 철수하고 해구산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핵무기를 갖는 것에 열린 입장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가디언에서는 미국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4분기 GDP가 1.4%를 기록했는데요. 1% 블룸버그 예상치보다는 높지만 지난 3분기보다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소비자 지출이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어 경기 침체에 따른 성장 감속을 완화했다고 알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순이익이 상승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국 공기업들의 올해 12월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7,807억 위안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가 하락의 수혜로 7개월 만에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중국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계속 지연됐던 폭스콘의 샤프 인수권이 이번 주에 완료될 것이란 기사를 실었습니다. 샤프 인수에 대한 폭스콘의 출자액은 3,890억 엔으로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이로써 한 달 넘게 진통을 겪던 샤프 매각이 오는 30일에 완료될 것이라는 기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요코하마 고무가 11억 8천 달러로 얼라이언스 타이어 그룹을 인수한다는 내용을 기사로 실었습니다. 얼라이언스는 농업 및 산업 타이어 생산업체로 유럽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요코하마 고무는 이번 인수를 통해 타이어 시장에서 사업 영역 확대 목표를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외신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네, 이 시각 외신 헤드라인의 박현식 캐스터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를 점검해드리는 시간이죠. 유동원의 글로벌 이슈 주민, 키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WM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외신 기사입니다. US GDP growth got revised up in the fourth quarter이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GDP가 상향 조정되었다는 기사 내용이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작년 4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좀 많이 하락할 것이다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재고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런 우려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 숫자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그 선행 지표가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또 GDP 성장률이 또 하락을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지수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숫자를 조금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GDP 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 숫자입니다. 이 1.4%는 그 분기의 전달 대비 전 분기 상승률이고요. 저 지금 2%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1, 4분기 2.9%였고요. 2, 4분기 2.7%, 3, 4분기 2.1%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래 예상치가 한 1.9% 성장률이었는데 지금 2%로 상향 조정이 됐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보면 분기에 성장률이 많이 빠진 분기가 3분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가 다우 지수라든지 미국의 그 주식시장이 큰 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네.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 4분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네. 1, 4분기에 다우존스가 급격하게 1, 2월 달에는 하락을 했죠. 네. 그러면서 다시 상승을 해서 지금 보시면 작년 연말하고 비슷한 수준의 지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올해 1분기 성장률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을 나타냈을 때 지금 2% 수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게 해줍니다. 네. 따라서 그 앞으로의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 그렇게 앞으로를
예측을 하려면 4, 4분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죠. 네. 지금 보시면은 그 4, 4분기 숫자가 가계 지출 부분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수출입의 마이너스 정도가 그 강도가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 미국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치를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모습에 대해서 기대를 좀 가지셔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소비가 되겠습니다. 네. 소비 증가율이 전체 성장률의 거의 3분의 2 수준 이상이 되고요. 지금 소비 나누기 GDP 비율을 구해보더라도 이게 85%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었던 부분이 작년 4, 4분기 예상치였던 네. 2% 증가율에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2.4%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한 소득 증가율이 지금 4% 정도 이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소비 증가율이 3%대까지도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소비가 확대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만큼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그 앞으로의 이 수출입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아무래도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이 되겠죠. 네. 첫 번째 이슈를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외신 헤드라인입니다. Another U.S. rate hike may be around the corner. Fed's bullard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죠, 제임스 블라드.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제 좀 기사 제목이 떴는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오면 그만큼 또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기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리 인상이 좀 더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제 예상은 올해 한 2번 정도 올릴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3번,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올해 1번 정도밖에 못 올릴 것이다. 뭐 어쨌든 평균은 2번 정도 올리는 것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왜 이렇게 갑자기 금리 인상이 좀 더 빨라질 것이 아니냐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 지금 블리어드,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그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지금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물가 상승률이 1월, 2월 달에는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가 기대치입니다. 네. 이것은 급격하게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이 되고 있다.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금리를 빨리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하는 지금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숨고르기 현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여태까지 우리가 걱정해왔던 부분은 뭐냐면 디스인플레이션, 네. 아니면 디플레이션, 네.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자산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죠. 아니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지금 다시 회복을 하는 국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다시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네. 만약에 금리를 인상을 더 빨리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초점을 맞추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플로우 차트가 있는데,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소비 확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프레셔를 만들어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끌컬 업종이 상승을 하는 이런 플로우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없지만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회복이 되면서 또 금리도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또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다시 주식시장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주식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도 주식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까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외신 기사 제목도 보겠습니다. U.S. corporate profits fall 8.1% in the fourth quarter이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지난해 4분기 네, 미국의 기업이익이 8.1%나 하락을 했어요. 뭐 거의 급락을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연간 단위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자세히 뜯어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분기 기업의 이익이 연 환산을 했더니 8.1% 감소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 환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분기의 감소폭 곱하기 4 해서 연 환산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그 2011년 3월 이후에 최악의 숫자, 가장 많이 하락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작년 동기로 계산을 다시 해보면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한 3.6%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작년 2015년을 놓고 보시면은 플러스 3.3%입니다. 그러니까 1, 2, 3분기에는 성장을 하다가 네. 4분기에는 좀 감소를 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느냐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놓고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달러가 강세를 가는 모습을 4분기에 보여줬었다. 이에 따라서 무역 수지가 악화된 그런 부분이 그랬죠. 영향을 줬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또 4, 4분기에 유가 하락이 또 급격하게 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 하락에 따른 이익 감소 부분, 특히 뭐 셰일가스 회사라든지 미국의 유가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던 부분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 4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가 더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향후의 실적이 어떻게 변할지를 조금 예상을 해보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여다볼 때는 증시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째서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이유를 보시면 두 가지 요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려 부분이 해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전 첫 번째는 달러 강세 추세가 지난 3개월 동안 놓고 보시면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달러는 하가 되는 모습이 되고 네. 있었다. 그래서 결국 무역 수지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유가도 1, 2월 달에는 급격하게 하락을 했지만 지금 보시면은 연초보다도 오히려 상승해 있는 모습이 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기업 실적 자체도 1, 4분기가 가장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 이익이 긍정적인 요소를 미칠 것이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아까 수출 부분을 잠깐 짚어드렸는데 네. 수출 수입 부분 짚어드렸는데 이 부분이 한국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에 지금 미국과 한국을 좀 연결시켜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한국도 원화가 지금 절하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상승이 기업 실적이 상승이 예상이 네.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세계 물가 상승률이 지금 회복하는 국면이다. 그만큼 단가 요인도 회복이 좋아질 것이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한국의 수출이 좋지 않았던 부분 중에서 가장 큰 요소가 단가 부분이었는데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단가 요인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 코스피 200 회사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네. 실적을 좀 들여다봤더니 작년의 실적이 거의 뭐 한 8.8% 증가를 했고요. 네. 올해 예상치가 19.2% 상승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수치를 가지고 제가 항상 돌려왔던 뭐 네. 각국에 들려오던 위주주 인컴 모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돌려봤더니 적정 가치 수준을 놓고 봤었을 때 코스피만 놓고 네. 본다면 적어도 한 2150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단기간에 있다는 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실적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실적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미국 실적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 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얘기가 나왔던 뉴스가 있었는데 중국의 실적도 7개월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실적, 특히 제조 수출국들이 실적이 좋아진다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국가들의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은 숨고르기 현상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기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 아마 1, 4분기 실적과 2, 4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또 상반기에 코스피가 2125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오랜만에 긍정적인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